영어에 이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 Are we on the same page? 우리가 지금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냐? 우리 지금 오쪽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 맞지? Are we clear?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중간에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네네. Let me rephrase.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을 내가 다시 해볼게. Correct me if I'm wrong. 내가 잘못 말하면은 고쳐줘. 미국은 분명히 내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는 거가 굉장히 실례예요. 아니 이해도 못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지금 나랑 뭐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의 수건이죠. 글로벌 나가려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영어에 대한 고민을 끝내주실 분이 나왔는데요. 영어로 취업하시고 영어로 창업하시고 영어 덕분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호드랩스의 김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호드랩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광고도 네. 많이 보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애가 없으시거나 이러면 맞아요.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직 성공을 거뒀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네.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진짜 게임 수준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롤플레잉 게임인데 영어로 말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게임을 만들어서 영어 말하기 분야에 특화된 초등학생용 서비스로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3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한 16만 명 정도의 유저가 사용을 했고, 영어가 흔하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읽기, 듣기, 쓰기는 사실 혼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말하기는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저희가 게임과 음성인식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아이들이 비영어권 국가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을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호드 잉글리시라는 서비스를 열심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 말하기는 선생님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교육 중에서도 고가예요.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뭐 제일 싼 거가 화상 영어 정도인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게임 캐릭터한테 이제 모션 싱크, 립싱크를 다 입혀놓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키보드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도록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보통 한 아이가 한 번 들어오면 120번 정도 발화를 하거든요. 또 애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IT 취재를 쭉 해왔는데 두 번의 큰 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산이라는 건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엄청 떴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다. G러닝. 엄청나게 뭐 국가적으로도 밀고 하다가 생각보다 잘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맞아요. 해서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고 맞아요. 불과 한 2년 전에 메타버스가 엄청 떴다가 다시 약간 가라앉았는데 주춤하죠. 재밌는 게 그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게 호드 잉글리시예요. 맞습니다. 3D로 저희가 PC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MMORPG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시간대 접속한 다른 학습자들과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모을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보상은 영어를 많이 말해야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에듀테인먼트가 처음에 만들 때는 엄마 눈에 에듀케이션, 애들 눈에 엔터테인먼트를 잡겠다. 이런 취지였지만 결국 만들어 놓고 나면은 게임 퀄리티가 별로니까 애들 눈에 거꾸로 에듀케이션, 엄마 눈에 엔터테인먼트로 보여서 망했거든요. 저희는 어떤 아이가 보더라도 이거 게임이네라고 볼만한 퀄리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거가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게임 퀄리티 자체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개발이 NC소프트에서 개발했고 또 설명 보니까 성우진들도 다 헐리우드 현직 성우들 맞아요. 뭐 토이스토리에서 음성을 연기하신 분들. I have big news. Big news? What is it?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해 보시면 퀄리티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다 좋으세요. 창업을 하신 이유 자체가 뭐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쳐서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창업 아이템으로 잡아볼까 요런 게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어에 대한 굉장한 뜻이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최애 과목이 영어였고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20살 전에 외국 살다 오셨어요? 안 살다 오셨어요? 살다 오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과목으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거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언어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랑 친분을 쌓고 소통을 하고 목적성을 똑바로,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스탠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 대한 스탠스를 첫 단추를 잘 꼈기 때문에 영어가 쭉 잘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동안에 영어 회화 강사도 했었고 토익 강사도 했었고 영어 덕분에 교육
교육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고 교육회사에 가서도 뭐 영어마을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커리어적으로나 영어 실력적으로나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죠. 호주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려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영어를 배울 때는. 뭐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CTFL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어 교육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어 말하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양을 투자해야 된다.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기에. 네. 그게 이제 중급 정도 되려면은 1380시간 정도를 영어로 말을 해봐야 되고 고급 수준으로 가려면 1700시간이 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영도 똑같잖아요. 수영도 이론적으로는 알차기 뭐 다 했어. 네네. 이론을 했지만 사실 물에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죠.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도 말하기는 절대적인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EF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잉글리시에서 Foreign Language로 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 같은 데서는 교실 밖으로 나오면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는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말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영어 말하기 절대 시간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 학원에서 절대 못 채우거든요. 네. 학원에 일주일에 2시간 가는데 어떻게 1700시간을 채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게임과 그다음 음성인식 이런 기술들이 결합해서 발화의 경험을 무제한으로 시켜줄 수 있으면 영어라는 거를 마스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죠. 노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커리어를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하시고 네네. 하셨는데 역시나 한국에서 잘 하셨으니까 네. 거기 가셔도 문제 없이 잘 되셨겠네요. 저는 그럴 줄 알았죠. 저는 국내 기업에서도 네. 주로 해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들어갔고 네. 해외 관련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김민우를 찾는 그 정도였고 제가 직장을 옮길 때도 해외적인 커리어를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에서도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쪽 임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영어로서는 그냥 나 정도 하면은 영어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네.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저희 본사에 네. 스탠포드 박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뭐 존스 홉킨스 나온 박사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입사하는 첫날부터 제가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왜 아니 영어 마을 만드시던 분이 왜 현타가 왔냐면은 네.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네. 그동안은 제가 만나던 외국 사람들은 네.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외국 사람들만 만났던 거죠. 제가 다니는 한국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맺고 싶거나 네. 그런 사람들과 영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해. 근데 김민우는 요만큼 하니까 외국인 치고 잘하네. 잘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잘하는 게 장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냥 당연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앤데 네. 영어를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 이게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입사한 첫날부터 저는 그전에는 미드를 보면서 에이 누가 저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 누가 저렇게 형용어구를 써가면서 네. 고급스럽게 영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랬는데 저희 회사 모든 사람들이 그 수준의 빠름과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어휘로 저한테 진짜 딜레이 없이 쏘아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간에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뭐 속담 같은 것도 섞여 있고 아니면 줄임말도 섞여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시사, 풍자. 사실 저희도 만나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희화화하기도 하고 풍자도 하고 어저께 뉴스에서 본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수준의 영어를 갑자기 저한테 쏟아 부으니까 현타가 온 거죠. 부무기로 뿌리다가 갑자기 물 확 끼얹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 게 불편은 하겠지만 어차피 말 다 통하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거나 뭐 서로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리스닝은 이렇게 하시고요. 리딩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스피킹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략, 노하우가 들어오기 전에 펀더멘털한 영어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영어는 결국은 소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영어는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듣는 게 목적인데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어를 똑바로 하는 게 쉽지 않더라. 이런 건데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실리콘밸리 회사에 일할 때 네. 한국 회사와 실리콘밸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스탠다드 계약서를 줬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쓰는 계약서니까 이대로 하자. 5장이었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할 수 없다. 우리 계약서로 하자라고 계약서를 만들어 왔는데 계약서가 50장, 60장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기업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못 믿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 가듯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문화의 차이라는 거가 미국은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퍼워킹을 할 때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읽어도 똑같이 읽히도록 하려는 집착이 있어요. 이심점심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군요.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워딩 하나하나. 이 워딩은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고 에러라고 하면은 몇 시간이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가 에러고 몇 시간 이내는 에러가 아니고 이런 거를 다 다큐멘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섬기게 계약서를 쓴 다음에 맨 뒤에 뭐를 해놓냐면 신의 성실이라는 걸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신의 성실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신의 성실이 중요하니까 A가 해석할 때랑 B가 해석할 때랑 둘 다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해석을 얘한테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관계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즈니스에서는 밤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평소에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술자리 접대가 중요하고 골프 접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문구를 놓고 극과 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문화가 우리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민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let me think about it.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CTO가 저한테 이메일이 와가지고 너 let me think about이라고 했는데 1. 대답하기 싫어서 미룬 거야. 2. 진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3. 누구 의견을 지지하면은 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배려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미국은 스페니쉬, 유러피안, 아시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얘기해도 해석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문화 자체를 이해하는 게 영어 공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더라.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very good이라고 하면은 그냥 very good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랑 온도 차가 있어요. 베리굿에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good 하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맛있냐? 그래서 미국 사람은 good 이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쏘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감정 표현에서 조금 더 후해, 뭔가 적극적이에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더 솔직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더 감정 표현이 straightforward한 거죠.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very good이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좋다, 짱 좋아를 very good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짱 좋아로 하려면은 amazing이나 fantastic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브릴리언트 뭐 이런. 네, 그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인 보스랑 일하는데 this idea very good 이랬으면은 이 사람이 막 이건 아닌 거예요. 시작이 굿부터 시작하는데. 맞아요. 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아닌 거고. 거구나, 이거는. 그런 거 차이 자체를 우리나라는 이걸 뉘앙스를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영어라는 거를 할 때 문화를 영어가 반영하고 있다. 그 영어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전달하고 이 사람이 느끼는 생각을 잘 전달받고라는 관점부터 시작해야 영어가 똑바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게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실 때 잘못된 기준이나 스탠다드가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발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R과 L 발음, V와 V 발음, B 발음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발음이 유창한 사람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새 유튜브 쪼치니 뭐 릴스니 이런 거 보아도 뭐 손흥민의 발음 뭐 이러면서 너무 멋있어 막 이런 게 많이 뜨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어를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쓰는 사람 중에 67% 정도는 북미 발음을 쓰지 않거든요. 인도식 영어도 엄청 많고, 그다음 동남아식 영어도 엄청 많고, 필리핀식 영어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만 유난히 북미 발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발음과 유창성에 집착하는 거는 골프로 치자면은
드라이버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다. 전 골프를 잘 안 치지만 네. 연습 가시면 다 그거 하고 드라이버. 계시. 사실은 드라이버를 220m 보냈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골프에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골프의 목적이 예. 최저타로 홀을 마무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죠. 영어의 목적은 발음을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과 내가 소통이 돼서 네.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잘해주게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게 영어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뭔가 말의 흐름을 끊거나 아니면 내가 모른다고 티내는 거를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한국말을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죄송한데 저는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잘 안 하잖아요. 할 때 솔직히 이 사람분들께서 그건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게 예의와 예절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체면인 거고 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분명히 내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는 거가 굉장히 실례예요. 저번에 내가 분명히 Are we on the same page? 영어에 이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지금 same page에 있냐? Are we clear? 이런 거를 굉장히 영어 표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네요. 중간에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는 on the same page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냐? 야, 나 7쪽 보는데 너 6쪽 보는 거 아니지? 우리 지금 5쪽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 맞지?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몇 번씩 해요. Are we on the same page? Be on the same page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영어가 언어의 기능으로 인정하는 목적인 거예요. 다양한 세계에서 온,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네. 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나를 이해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 때 또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식의 예의를 영어를 할 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의가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해도 못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지금 나랑 뭐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학원 다닐 때도요. 우리나라는 보통 학교에서도 강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 따라 나가서 뒤에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맞아요. 막 말씀하실 때 제가 손 들고 하는 게 수업에 좀 지금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 수업 때 물어봐. 나와서 얘기하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난 수업 네. 끝났는데 네. 사실은 영어 표현에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가 지금 싱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어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online이란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 요새 한국에서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online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요. 우리 온라인 되는 게 중요하다 많이 쓰고 on the same page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are we clear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한 거 맞지? understood?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동시에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이런 거 let me rephrase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을 내가 다시 해볼게 네 얘기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correct me if I'm wrong 내가 잘못 말하면은 고쳐줘 하면서 설명하는 거 그러면 얘가 that's what I meant 그게 내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저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영어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회사에 스탠포드에서 29살 때 학위를 3개 딴 천재형 코파운더가 있었는데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100번, 1000번도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건 자기 못 견딘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고 모른다고 하면 설명해 줄 거고 그러니까 feel free to ask. 모르면 질문해라. 근데 나중에 너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스테이지에서 모르는 게 걸리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 뭐를 잘못했어도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괜찮아. 네. 근데 그거를 묻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어의 속성은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거나 발음이 내가 유창하게 되는 거거나 네. 아니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의 속성은 많은 민족들이 모여있고 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미국을 하나로 엮어주는데 4개가 됐던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목적성 자체는 내 지식을 뽐내거나 아니면 내가 유창함을 티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도에서 온 이 친구와 아시아에서 온 내가 영어를 매개로 서로 on the same page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골프에서 드라이버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영어에서도 발음이나 유창함이나 세련됨이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게 영어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면은 저희가 모카 22,000도 외우고 토익 시험도 보고 막 이랬는데 토익 시험 같은 거의 한계는 모를 때 물어보고 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맞추는 거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인도 발음을 쓰는 친구가 소통은 완벽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아유, 실리콘밸리 빅테크 CEO들 다 인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발표할 때 보면은 네. 인도 발음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죠. 네. 남아있죠. 저도 필리핀에서 잠깐 생활을 할 때 저희 이제 기사분이 계셨는데 기사분한테 처음에는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죠. Hey, would you like to give me a ride at 2 o'clock at the lobby of something hotel?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한 문장으로.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필리핀 분들도 네. 못 알아들으면 되묻는 그게 없으셔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안 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련된 영어를 고수했죠. 네. Hey, would you like to give me a ride?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도 또 안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2 o'clock, 라비, 오케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네. 사실 이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네. 안 나타나는 거랑 네. 제가 영어를 좀 짧게 하더라고 나타나는 거랑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죠. 저도 가끔 여행 가면은 나라마다 영어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어디 가면은 여기는 현재형으로만 얘기해야 되겠죠. 네. 괜히 과거형으로 얘기해봤자 더 못 알아듣고. 맞아요. 그런 게 영어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세련된 발음과 북미 스타일의 발음과 완벽한 문형 나는 영어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 이런 단어 써를 자랑하고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주변에 영어로 통하는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어의 본질이더라. 이거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태클을 한번 걸어보면 네네네. 그래도 네. 사업하시고 하려면 발음이 좋으면 상대방도 좋게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동남아랑 아시아에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동남아랑 아시아에는 이 유창함과 발음이 좋은 거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제로고요. 제로. 미국은 인도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상관없어요. 인도 영어는 널리 퍼져 있는 액센트고 그 액센트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동남아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고요. 가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종차별 당했다고 하면서 내 발음 못 알아듣는 척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떤 그 상황? 사실은 beg your pardon, 뭐 sorry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영어의 네이처인 거예요. 그냥 영어는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되묻는 게 당연한 거죠. 되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자꾸 나는 얘기했는데 자꾸 되묻지? 자꾸 캐묻지? 이거는 사실 정확한 의도 파악을 위해서 하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뭐 호주나 백호주의가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남아있는 나라에 가면은 북미 발음을 썼을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되묻는 건 너무 당연한 영어의 네이처인 거죠. 우리가 북미 발음을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겠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서비스를 론칭해가지고 한창 키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베트남 분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베트남이 가지는 액센트가 있어요. Let me talk about it. My service did not 네, work.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저희 파트너사 이름이 VTC 온라인이에요. 근데 VTC 온라인이 영어잖아요. 베트남 분들은 프랑스 영향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제가 너 어느 회사랑 일하냐? 그래서 we work with the VTC online 이랬더니 where?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보여줬더니 VTC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프레젠테이션 할 때 we partner with the VTC onli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우리는 이게 왜 BTC야? 이거는 네. VTCG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점이 바뀌시고 나니까 그럼 영어가 확 올라갔습니까? 영어 확 올라가. 그전에는 제가 리스너를 배려하지 않고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리스너의 교육 수준, 리스너의 사회적 배경, 리스너의 액센트, 리스너의 영어 수준 이런 거를 반영 안 하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빠르고 유창하게 얘기해서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모른다고 했을 때 저한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경험하고 단어의 레벨을 낮춰주는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돼야 소통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동남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아니면 중국에서 영어를 얘기를 할 때, 일본에서 영어를 할 때, 이럴 때 톤, 속도, 단어의 수준, 그 다음에 가끔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 이런 것까지 섞으면서 소통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내가 이제 되물으면서 극복하고 네. 아래쪽으로는 내가 배려하면서 극복하고 그렇습니다. 네.